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피커를 맡은 저는 개인 맞춤 해외 교육 매칭 솔루션 커넥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LF의 대표 박보미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에듀트립, 네,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고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우리 아이도 보내봐야 되나?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두 가지 큰 고민 갈래에 대해서 적당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요. 또 오늘 웨비나는 특별히 저희가 진행해오던 방식은 아닌데 이렇게 편하게 정말 실사례로 저희 고객분들이 겪으셨던 고민들 그리고 저희가 받았던 피드백들 이런 것들이 많이 녹여서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프로그램 참가하지 마시라고 혹은 이런 분들이라면 다른 거 비교하지 마시고 이런 게 딱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기를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 네, 저는 일단 아까 인사드린 대로 저희 커넥티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 삼남매의 엄마로서 다양한 이 에듀티리 프로그램에 저희 자녀들을 직접 저도 내돈내산으로 참가시키면서 네, 정말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지는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구매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들 그리고 저희가 국제학교들 또 사립학교들 그리고 또 공기관들 대상으로도 이런 에듀테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 위탁을 한 경험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가하면서 대학까지 들어가는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오고 있는 네,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를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플랫폼 화면에 캡처한 건데요. 일단 딱 보셔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이 캠프라는 시장이 예전처럼 필리핀 캠프, 미국 뭐 아이비리그 투어 캠프 이렇게만 국한이 되지 않고 굉장히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양하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어머님들과 미취학아이부터 참가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방학 동안에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참가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가 매우 다양해진 거예요. 이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좋기는 하나 이 캠프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내 자녀에게 굉장히 스윗할까, 잘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많이 하실 거고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찾는 게 아무래도 뭐 온라인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상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나 그리고 지인들의 조언 이런 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 정보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보면 되게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이런 세미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요. 더 큰 이유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면서 내가 이게 이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으면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텐데 제가 이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았으면은 작년에 이 프로그램부터 참여했을 텐데 네, 몰랐어요. 라는 분들이 정말 꼭 있으세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팀별당 한두 분씩은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료 화면으로도 혹은 상담으로도 이런 선택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실패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 알아보시고 참가하시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캠프에 참가해야 절대 실패가 없을까라는 이런 기준을 잡았을 때 네 가지 고려사항을 크게 먼저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우선 참가 목적이에요.
네, 이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 시간도 이만큼 할애하고 또 자녀와 논의도 이렇게 길게 오랜 시간 했고 또 돈도 많이 쓰는데 어떤 목적을 내가 꼭 놓치지 말고 이거라도 얻어왔으면 좋겠는지, 예. 나는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다른 거는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어. 라는 그 목적이, 최우선 참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목적에 맞게 또 이 목적 하에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내 자녀의 현황, 네, 어학 노출도, 성향, 그리고 또 이런 캠프 같은 것에 참가하는 경험의 빈도수나 뭐, 네, 처음인지, 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 동행하시는 프로그램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모님의 성향, 기호도 충분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번째는 가장 쉬울 건데요. 예상과 참가 기간, 뭐 우리 아이들 방학이 학교마다 다르고 또 가정마다 버짓이 다르다 보니까 네, 얼마만큼 비용에 어떤 기간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지 네, 요거 4번 항목은 사실 가장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나머지 1, 2, 3번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안다고 생각하시고 고르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들이 꼭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걸 위해서 어떤 형태의 그 캠프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커넥티드는 캠프를 에듀트립이라고 부릅니다. 캠프라는 게 사실 이 에듀트립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영어 캠프로만 이 프로그램들이 인식이 잡혀서 영어 공부하러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별로 그 가치들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에듀트립, 교육과 여행을 결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에듀트립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에듀트립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의 혼돈이 없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에듀트립을 여러 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 형태는 부모 동반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저희가 부모 동반 이제 영어 캠프라고 쉽게 부르는데 어떤 분들이 부모 동반에 가야 되냐? 이건 너무 쉬워요.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엄마랑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생기고요. 이제 또 친구들끼리 이제 또 같이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중학생이 되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근데 적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에도 사실 뭐 베트남과 발리 정도? 말레이도 있네요. 근데 이게 개수도 적어지고 엄마들이 내 자녀랑 갈 수 있는 날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밖에 없어요. 특히 저학년 때. 그래서 저학년 때도 애만 보내볼까? 혹은 고학년 한 4학년 때도 아이만 보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엄마가 같이 가시라고도 말씀드려요. 이유는 그 기회가 이제 조금만 더 커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형태인 부모 동반 프로그램은 대부분 휴양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우리 어머님들이 하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휴양지는 아이들과 바다와 뭐 이런 산과 이런 것들 즐길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님들이 즐길 수 있는 뭐 마사지나 쇼핑이나 관광들을 다양하게 갖춰 놓았기 때문에 너무 또 편안하게 다 다닐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동반 프로그램은 대부분 휴양지에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가장 대중적입니다. 네, 물론 휴양지가 아닌 도시에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기는 해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들에 도심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워낙 수적으로 휴양지가 많아서 이렇게 명명했다라는 것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뭐 호주, 골드코스트, 뭐 브리즈번, 푸켓, 뭐 유럽, 영국, 뭐 이탈리, 프랑스, 발리, 다낭 되게 다들 어머님들이 자녀랑 내가 한 번쯤은 가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은 곳들 여기서 공부를 시켜보면서 하원 후에는 아이들과 거닐고 그리고 또 다양한 것을 보고 세상이 크고 넓다는 거 뭐가 다른지를 보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충분히 네 그런 마음이 넘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모 동반은 그냥 부모님께서 일을 잠깐 이제 빼시고 가실 수 있고 아이가 어리다면 네 권장드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는 조금 더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류하는 형태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잘 모르셨을 때는 그냥 뭐 캠프는 어학원 캠프가 있고 스쿨링 캠프가 있다. 뭐 이렇게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용어들이 사실상 그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이 갖는 가치들을 제대로 구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 어학 몰입형 캠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스쿨링이 다 어학 몰입형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세부적으로 보자면 학습식으로 냅다 영어만 아이들 시키는 프로그램이 이제 영어 몰입형 캠프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필리핀식의 어학 캠프가 대표적인 영어 몰입형 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몰입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기숙이라는 단어가 합숙이랑 혼동이 되면서 이것도 영어 몰입식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몰입형은 정말 reading, 뭐 writing, listening, speaking 이 전반적인 요소에 대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시간을 나눠서 정말 공부를 진하게 해서 장기간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 오는 영어 한번 제대로 삶아보자라고 보내는 그런 캠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기 보이는 명문사립학교 스쿨링 캠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쿨링의 의미가 조금 많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요즘 스쿨링 캠프 이름을 붙이면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하면 다 스쿨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학교 건물을 사용하면. 근데 원래 이 스쿨링이라는 뜻은요, 로컬 학교의 정규 과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를 스쿨링이라고 해요. 마치 지금 저희 초등학교에 저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데, 호주나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학생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국영수사가 수업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정규 과정을 받는 거. 유학을 짧은 과정 실현해 보는 것을 스쿨링 캠프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면 스쿨링 캠프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어학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될 범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 차이가 매우 매우 큽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학 몰입형에 넣어놓은 스쿨링은 진짜 정규 과정을 따라가는 스쿨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통 외국은 영수사과체인데 그 영수사과체와 그 선택 과목과 방과후 과목까지 진짜 그 로컬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어학 몰입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딩 스쿨 캠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명문 학교들이 진행을 하는 건데 명문 보딩 스쿨들 뭐 이름만 들어서 아시는 이런 것들은 방학 때만 여름 방학 때에 외국 학생들이 모이는데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팀별로 굉장히 심도 있는 정규 교사를 활용해서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명문 보딩 스쿨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제나 수업 내용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몰입형 캠프라고 꼽아요. 아까 필리핀식 그 캠프는 보통 1대1 수업, 뭐 1대5 수업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단어도 하루에 몇십 개씩 외워야 되고요. 뭐 발표도 일주일에 한 개씩 해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영어에 몰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계와 상관없이 내가 아웃풋을 단기적으로 제일 빨리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스쿨링 캠프 같은 경우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수준이 학년에 맞춰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예 영어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것들 난이도가 되게 낮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배우는 단어들, 뭐 또 사회에서 뭐 세계사에서 배우는 단어들을 아이들이 그냥 넘길 수가 없고요.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수업을 또 따라가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실전에 투입되어서 집에서 스스로 복습하고 숙제하고 학교 가서 또 따라하고 이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성장하고 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학도 동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보딩스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레벨이 높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퀄리티 높은 선생님들이 제공을 하고 같이 듣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따라가기 위해서
네,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또 라이팅도 그냥 대충 해서 써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캠프들은 정말 준비된 아이들이나 마음이나 또 영어 능력적으로 준비된 아이들이라면은 집중적으로 어떤 원하는 성취를 끌어낼 수 있는 영어적으로 프로그램 세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형태가 어학 및 문화체험형 캠프예요. 네, 저희 어머님들께서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이제 뭐 국제학교를 다니지 않는 공사립학교의 초등학생 학생들이라면 이런 캠프들을 많이 뭐 광고를 통해서도 또 이제 알아보실 때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물론 어학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제공이 됩니다. 수준별로 분반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학 몰입형보다는 단기간에 어학적인 성과를 확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체험적인 요소, 그다음에 학생들과 교류적인 요소, 그리고 다양한 것을 보고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오는 요소에 조금 더 집중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또 이제 정말 꿈 같은 시간, 네, 행복한 시간,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 이런 피드백이 너무 많은 네,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것도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다국적 영어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학교 ESL 프로그램이나 이제 서머 캠프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명문대학 및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세부 유형이에요. 다국적 영어 캠프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이들만 아니라 다른 나라 아이들도 같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는지는 사실 그 국적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하루 종일 영어만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캠프들이 더 많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적인 발화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더라도 이 다국적 친구들이 그래도 모여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스포츠를 하고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어를 쓸 수도 있고 또 아이들끼리 더 큰 사고를 하고 서로 다름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정말 잊지 못한 추억이나 경험을 하게 오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뭐 베트남 아까 보여줬던 베트남이나 뭐 발리나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국제학교들에서 여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요, 대부분 다, 이 스쿨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들은 여름에는 다 방학이기 때문에 정규 학생들은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에서 하는 스쿨링이라는 프로그램도 사실상 현지 아이들을 위해서 서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고 거기에 외국 학생들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스쿨링, 진짜 찐 스쿨링의 그런 혜택처럼 아이들이 막 어떤 교과목들을 다 들어보고 그걸 다 소화하려고 애쓰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그 다음날 또 그 수업을 따라가 보고 그런 경험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교과목이 아니지만 서머 캠프는 보통 재밌는 관심 있는 팀들을 많이 쓰죠. 스템이나 뭐 띠어러, 뭐 연극, 아트, 뮤직, 스포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잉글리시는 꼭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라면 내가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국적 혹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물론 원어민 선생님이 제공하는 그리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학 및 문화체험력 캠프 중에 또 이제 어학을 넣지만, 세계 대학이나 명문 대학이나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어오자 하는 것을 목표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형태는 스펙형 캠프예요. 이 캠프가 어떻게 스펙이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정말 스펙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스펙형이라고 구분해 놓은 이 캠프는 사실 한 번에 아이들이 바로 참가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단에 아까 보여드렸던 어학 및 문화체험형 프로그램이나 뭐 그다음에 몰입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거치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펙형 캠프는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내가 어떤 전공 입시를 목표하고 있는데
그 입시 해외 대학들은 다 전부 다 이 아이들이 이 분야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절대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이 관심사를 표현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아트 대학에 제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 포트폴리오는 내겠죠. 그리고 공부한 것도 시험 성적도 내겠지만 뭐 포트폴리오는 사실 많이 만들어서도 된단 말이에요. 작품 하나로 내는 것보다도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 잘하는 것들이고요. 단계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보았어 라는 것들은 사실 이제 꾸준히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학 지원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명문 고등학교, 보딩스쿨에 지원할 때도 이거 똑같이 다 봐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팀별로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명문 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유스 대상 프로그램들 참가해서 또 어떤 실적을 만들어냅니다. 수료증도 받고요. 다 의미 있는 기관들이 제공하는 거에 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회, 이 프로그램 참가하면서 동시에 또 대회도 나가서 수상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인턴십 같이 시간을 인정받거나 설티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프리칼리지라고 해서 뭐 하버드, MIT 이런 명문 대학들이 중고등학생, 아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그 학교의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교사진의 퀄리티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시설과 또 대학을 오고 싶어 하는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학생들이. 어차피 시험 보고 다 선발돼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참여했을 때는 내가 MIT를 진짜 가고 싶어서 MIT에서 진행하는 프리칼리지에도 참가했었어. 라는 것이 이 대학 입시의 효과를 이제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스펙형 캠프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통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아이들 저희한테 이제 저희 고객들의 유형을 좀 구분해서 유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요 캠프들 종류는 알겠어요, 어머님들께서. 근데 내가 어떤 효과를 가장 얻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 어머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팩트입니다. 저희 어머님들 당연히 캠프 가면 언어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어 캠프 참가하는 걸 1순위로 보시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요즘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글로벌적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단어가 되게 옛날부터 여기저기에서 쓰여서 어떻게 들으면은 약간 사자같이 들리고 뭔가 실체 없는 단어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왜 요즘 부모님들이 이런 걸 많이 찾으시고 입시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게 중요한지는 제가 간단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스펙 구축하는 프로그램 참가를 딱 목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내 자녀가 좀 좋은 대학, 좋은 기업 이런 것들 큰 세상을 보고 여기서만 갇힌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큰 세상이 있어 이라는 거 한번 보고 개몽하게 하시려고. 예, 그리고 어떤 대학에 그 탐방을 보내셔서 그 대학에 가고 싶게 만드시려는 네. 네, 굉장히 내심을 가지고 예,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혹은 아이가 유학을 이제 희망하거나 부모님이 희망하셔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목적. 그리고 플러스 요즘 엄마 동반 프로그램은 이거는 거의 100%다 있으신 것 같아요. 엄마의 힐링을 위해서 예, 많이들 이제 이런 목표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죠. 다 가져오시기를 골고루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보셔도 대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스펙 구축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학 탐방도 빠진 것들도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나와 있는 주요 목표들은 어머님들이 이왕이면 다 갖고 싶어라는 것들이 큰 욕심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내가 진짜 이 중에서 어떤 게 나는 제일 나에게 우선순위야, 중요도를 두고 있는 부분이야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현실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현재 참가하고 계실 때
100% 이것들을 다 완전히 다 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갖춘 캠프는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역적인 한계에서도, 참가하는 대상의 한계에서도 다 어떤 것들이 강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 중에서 내가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약해도 괜찮은데 요런 거는 제일 집중해 보고 싶어 라는 게 뭔지를 한번 들여다 보시는 거를 하셔야 참가하셨을 때 잘 선택했다. 아, 진짜 이거가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맞았구나 라는 것들을 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어머님들 중에 어학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진 않아. 예. 근데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어학 아웃풋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되거나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1순위야라는 게 분명하신 분들은요. 휴양지 이런 그 어머님들이 이제 방학 때 많이 가시는 인기 휴양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보면 한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것들은. 네,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분반을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에게 대중적인 금액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려면 분반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영어 해오던 것과 내 자녀의 그 현행과 또 해외에 가서 그걸 거기서부터 이어서 여기까지 가게 해주는 그 단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캠프는요, 한 달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짧으면 2주, 그리고 길면 뭐 8주, 12주도 있지만 대부분 한 달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드리냐면 다이어트를 보셔도 한 달 만에 뭐 10kg 뺀다, 20kg 뺀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영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다 아시죠. 근데 굉장히 영어 능력 향상에 큰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 이 운영자로서 봤을 때 팩트예요. 근데 이게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몰입식 이 프로그램의 합숙식 영어 캠프에 참가하면요. 어쨌든 아이들이 그 한 달 동안 단어를 몇백 개 이상 외워오고요. 하루에 한 세네 시간씩 문장 하나를 잡고 그 구조를 갖고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간에 딱 늘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몰입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발화적인 측면에서 나는 그런 건 싫어. 그래도 한 달 동안 해외까지 가는데 아이들이 막 하루에 10시간씩 갇혀서 내 자녀가 열심히 영어 공부만 하고 책상에만 앉았다 오는 건 난 그런 건 원치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요즘 정말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랬을 때 그래도 제일 원하시는 거는 발화예요. 내 자녀가 말을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국적 캠프나 로컬 캠프에 가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끼리만 참가하거나 다국적 캠프라고 써놓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비중이 절대 다수이다. 그럼 사실 아이들끼리는 영어를 쉬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도 조금씩 섞어서 한국어를 쓸 수 있고요. 쉬는 시간이나 또 끝나고 아이들끼리 놀 때는 내가 한국말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방 규모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발화를 하기에 최적화된 상황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사실 이거는 모든 캠프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다 100%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꽤나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어느 정도 했던지 간에 영어를 달달달달 시키셨던 분도 자녀에게 혹은 전혀 안 시키셨던 분들도 이 동기부여적인 부분이나 아이가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어에 이제 재미를 느끼는 부분, 싫어했던 거부감을 가졌던 아이들도 돌아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 만점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다들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어학능력 향상이 이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의 이 지금 영어 하고 있는 현황이나 그리고 성향, 이런 거에 맞춰서 봐주셔야겠지만 결국엔 스쿨링, 진짜 찐 스쿨링 캠프나 합수식 영어 캠프 를 가야 몰입식으로 영어가 는다는 거. 그리고 다국적 캠프나 로컬 캠프에 가야 다국적 비율이 실제 높은 캠프에 가야 발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동기부여는 그래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이제
휴양지 캠프에 엄마랑 같이 갔는데 왜 이렇게 바라 경험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야. 아쉬움이 덜하실 수도 있고, 단어를 좀 많이 외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혹은 뭐 집중적으로 선생님하고 붙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영어 노출도에 따라서 조금 더 쪼개보자면, 국제학교 학생이라면 학년 무관하게 이제 국제학교에 한 2년 이상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일단은 분야에 특화된 코딩이면 코딩, 아트면 아트, 스포츠 이런 거에 특화된 완전 다국적 캠프에 보내시는 거를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가 학년이 좀 높다면 보딩 스쿨 캠프, 명문 보딩 스쿨들에서 제공하는 보통 한 4, 5학년부터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가서 실제 보딩 스쿨 다니고 있는 학생들하고 진행하는,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다른 나라에서 우수한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프로그램 참가하시는 거를 이 영어적인 측면에서 나는 가장 큰 효과를 기대라는 부모님이시라면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두 개는 사실 굉장히 조금 프로그램이 조금 참가하는데 시험을 보기도 하거든요. 아니라면 이제 스쿨링 캠프, 엄마가 또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찐 스쿨링 캠프. 근데 여름에는 거의 없다는 거. 겨울에 가셔야 찐 스쿨링 캠프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공사립학교 학생이라면 이제 초등 고학년 이상이라면 이제 다국적인 캠프인데 한국인 비율이 적당히 높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바라의 경험이 있고 그래도 중국 학생들 뭐 일본 학생들 비율 높은 건 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친구들하고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배우는 커리큘럼이나 또 그 다국적 캠프들 중국이나 일본 애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커리큘럼이나 수준, 레벨 이런 것들은 다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다국적 캠프를 추천드리고 또 이제 로컬 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들 이거는 사실 좀 다른 어머님들과 벗어나셔야 되는 홀로 여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 맞춤을 섭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현지에 미국이면 미국, 캐나다면 캐나다 그 로컬이들이 진행하는 서머 캠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술식 영어 몰이 캠프가 뭐 이제 필리핀이나 말레이 이런 쪽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거는 여기까지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내 자녀가 진짜 영어적으로 아웃풋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을 위한 추천이었고요. 이 부분은요, 이런 캠프는 사실 첫 캠프는 이렇게 안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영어에 대한 심리, 영어에 대한 감정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동기부여에 굉장히 결부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어 몰입도 영어의 아웃풋을 늘리는 게 엄마의 목표라고 해서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 딱 넣어버렸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거나 영어가 싫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찐스쿨링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숙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애들인 거잖아요. 또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미국 캐나다 같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몇 년씩 같이 학교를 다니던 애들이 갑자기 외국인 애들이 이렇게 몇 명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응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 다 웰컴 해주고 또 즐겁게 보내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이 성향에 따라서 되게 긴장할 수도 있고, 그 긴장이 끝날 쯤 되면 캠프가 끝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캠프는 이렇게 챌린징한 걸로 목표하는 게 맞는지는 자녀의 성향과 어학 노출도, 그리고 자녀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앞단에 조금 이지한 캠프들을 한두 번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도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게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글로벌 시야 구축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캠프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면이 사실 뭐 AI, 챗GPT 이런 글자가 보이기는 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뉴스들일 거예요. 요즘 이것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부모님들이 또 교육 업계에서도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5년, 7년 안에 이 교육 업계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다라는 예측이 사실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해외 교육 입시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아이들을 뽑아가는 형태가 달라요. 예, 물론 이게 한꺼번에 뭐 단시간에 다 바뀌어버리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뭐 수학 문제 최고 득점 네, 그 단어를 최고 심화된 단어를 아는 것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뽑는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돼간다라는 게 벌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우리 아이 방학 동안에 정말 영어 단어 하나만 더 외우게 하는 게 진짜 필요한 게 맞나? 네. 그리고 뭐 글로벌 시야 구축이라는데 뭐 역량 구축이라는데 많이 보여주라는데 이게 다 진짜 보여주는 게 입시에 효과가 있나? 예, 아이들 미래 진로에 진짜 다 커서 가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정말 드시겠지만 사실 점점 더 이 업계에서는 아이들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노인 부양 비율이 2030년 정도만 돼도 1대 3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애들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이 가득한 고연령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 기술 때문에 모든 이제 인력들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라는 건 너무 많이 듣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획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만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로봇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분들이 상위로 갈 거고 나머지는 이 로봇가 대체되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높여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게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고 어떤 산업에서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요구한 역량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와 이 보는 시야가 지금처럼 공부만 잘하면 돼. 너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은 회사 가서 대학 가서 보면 돼. 라는 말이 이젠 틀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야 되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인 게 분명하고 이 세상, 이 유기적으로 국가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네, 세계 경제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기술이 어떻게 변해서 그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엄청나게 테크니컬한 것까지 다 디테일을 알 수는 없더라도 많이 보고 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빠르게 변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할 것 같네 이런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고연령 시대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되게 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거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기회가 적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거 다 직접 가르쳐주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서 다른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역량 구축을 목표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정말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런 글로벌 역량 내 자녀가 사고가 열렸으면 좋겠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훈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영어 몰입식 캠프에 보내시면 안 되거든요. 네. 나 이게 제일 중요해 하셨는데 영어가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또 아이들이 보딩에 들어가서 바깥은 정말 유명 관광지만 도는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참가를 시키시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혹은 고학년 때까지도 부모님들이 오히려 휴양지 캠프에서 영어 캠프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도 충분히 받으면서 발화 경험들도 갖지만 좀 대도시나 그리고 이제 좀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트렌디한 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하셔서 아이들 하원 후에 어머님들이 다니면서 마트나 뭐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나 그리고 다닐 수 있는 곳들 다 다니시면서 직접 손잡고 다니시면서 보여주고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펙 구축이 1순위다. 이런 분들은 다른 거다 보실 필요 없이
이 스펙이 왜 필요한지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지금 보딩, 미국 명문 보딩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 중학교 때쯤 미들로 좀 보낼 생각인데, 보딩 쉽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펙 구축을 할 수 있는 캠프가 필요합니다. 이 목표를 내가 왜 이 스펙 구축이 필요한지 잡으시고, 그 학교 입학하는데 혹은 그 수상 경력을 얻는데 참여할 수 있는 캠프가 뭔지를 찾는 순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쪽은 둘러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어머님들이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캠프 프로그램을 열심히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내가 단체로 프로그램 짜여 있는 거에 참가하는 게 나을까? 혹은 요즘 뭐 카페나 이런 데들 보면은 열심히 서치하셔가지고 직접 정보를 수집해서 나 혼자 이렇게 알아보고 가는 게 나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절감시킬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분들과 어울리지 않고 내 자녀만 이렇게, 자녀와 오롯이 하원에는 시간을 보내고 또 내 자녀가 원에 가서도 너무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이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일단 대부분의 이런 대중화된 프로그램들은 직접 하셨을 때 보통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숙소나 뭐 교육기간 정도까지 했을 때 또 비슷하고, 근데 이렇게 그룹핑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상주 인력이 있거나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되는 그 인력 비용이나 뭐 그다음에 뭐 차량 비용, 픽업이나 이런 거가 다 보통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뭐 어떤 프로그램은 또 점심 아이들 점심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직접 하셨을 때는 뭐 숙소를 정말 저렴한 걸 잡으시면은 거기서 좀 세이브가 되실 수 있겠지만 결국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그 가디언십이나 뭐 그런 인솔 같은 것들 따로 의뢰를 하시려면 그 비용이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첫 경험이시고 그러니까 처음 이런 프로그램을 나가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비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 나거나 간혹 더 저희 프로그램들이 더 싼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비용 가지고 직접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힘드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또 이제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에서 뭐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쿠알라룸푸르, 괌 이런 데 직접 많이 가시거든요. 네. 호주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직접 하시면 결국 원에 가면 아이들 그룹으로 온 아이들과 다 만나요. 그래서 버스 탈 때부터 만나요. 그래서 직접 가셨다 한들 결국 어머님들이 섞이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도 다 친해지기 때문에 그 혼자 하시는 그 취지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언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파워 제이인 부모님들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을 나의 일정, 한 달 동안, 2주 동안 아이와의 스케줄링을 딱 짜가지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 예,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개별 참여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거나 혹은 현재 친인척이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머무시면서 숙소를 이제 저희 같은 단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직접 개별 참여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런 그룹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권장을 드리는데 교육기관과 숙소만 붙어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부분,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외에 부모님을 위한 뭐 영어나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 식사나 또 뭐 청소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은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성향, 얼마만큼 편리함을 추구하는지, 왜냐하면 또 정보를 찾고 또 아이를 설득해서 주말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런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다 패키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넣으면 아이들이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왜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가면 왜 갔었어야 하는구나 좋다 이걸 당연히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셔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왜냐면 간혹 저희 어머님들 중에 나는 조금 우리 아이와 둘만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한 달 동안 우리 아이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면 캠프 같이 온 친구들과 만 놀아서 내가 너무 서운했다. 다음부터 오면 좀 이렇게 숙소까지 묶어는 주되 여행이나 이런 거는 같이 안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반대로 나는 이런 거 알아보는 거 너무 고생스러운데 다 해줘서 좋았고, 혹은 나는 정말 쉬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아이가 나랑만 있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단체로 부가 서비스도 있는 게 좋았다. 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요 에듀트리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걸 통해서 또 부모님들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 주시는데 열심인 건 이미 트렌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방학 때마다 학원에만 가서 이제 계속 시험 성적을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앞으로의 입시 시장과 좀 방향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더 큰 눈을 키워주고 더 좋은 추억도 더불어 만들고 이왕 여행 나갈 거 이렇게 캠프로 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약간 이런 목적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해야 되나? 좋았는데 한두 번은 또 갈 수 있는데 그 다음번엔 뭘 가야 되지? 혹은 다른 조금 효과를 좀 추구해보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아이가 더 수준 있는 그 수준에 맞는 친구들과 다국적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보고 싶다든지 우리 아이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요거에 집중된 커리큘럼을 하게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정보 찾아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다만 찾기 어려우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아이의 현황을 저희가 듣고 맞춤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직접 문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만 그 보통 이렇게 많이 가는 이 루틴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미취학부터 초등학생이 캠프의 엔트리 레벨이다. 처음이거나 한두 번 가봤고 아직 아이가 어리고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전 여전히 로케이션을 바꿔서 어학의 동기부여와 그다음에 발화 경험을 쌓으면서 또 다양한 문화 체험과 넓은 세상을 엄마와 아빠와 같이 보여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이 클 수 있는 이런 부모 동반 어학문화 체험 프로그램들 저희는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학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분야 특화 프로그램이나 스쿨링 프로그램을 좀 추천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찐 스쿨링 프로그램. 다른 그냥 학교에서 하는 스쿨링 프로그램 저희는 다 그냥 어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네 저희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 특화라는 거는 어쨌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섹터에 대해서 깊은 단어의 풀, 네.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심화적으로 그 커리큘럼을 밟아보는 걸 통해서 영어만 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스쿨링 캠프 역시 보딩 캠프, 영문 보딩 캠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레벨에서 이 보딩 캠프나 스쿨링 캠프와 챌린징 레벨에서 인턴십 칼리지, 프리 칼리지 캠프들은요, 대학 갈 때 입시에 다 반영이 됩니다. 물론 분야 특화 프로그램도 참여했다라는 게 입시에 다 포트폴리오로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아까 서두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이를 욕심내셔서 명문 보딩에 넣는다든지 뭐 스쿨링 캠프에 바로 넣는다든지 이거는 정말 상담하시고 천천히 고민 많이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제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고 몇 년 동안 다니고 있고 학습 따라가는 거에 무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네 스크린 캠프나 네, 보딩 캠프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설명의 취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 참가하시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캠프가 아니고 저 캠프에 갔었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이런 내용 듣고 고민해 보시라는 취지였거든요. 관련해서 들으시면서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채팅방에 저희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답변을 드리는 방법은 저희 블레어 매니저님께서도 같이 제가 요청을 드리면은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한 것들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윤지아님께서 주신 질문이
호주에 친척이 계신데 어학원만 등록도 도와주시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요거는 저희 커넥티드로 따로 문의 주셔서 친척집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보통 뭐 그 집에서 머무시면서 가신다라는 경우가 제일 많고 혹은 인근에 계시면서 하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소지를 갖고 그 인근 주소지를 잡고 거기서 제일 적합한 프로그램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어레인지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티아이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발리 프로그램 관심 있는데 현재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이 둘 데리고 혼자 나가기 걱정스러워서라고 문의 주셨어요. 네, 발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모 동반으로 저희 그룹형으로 가는 프로그램들 대부분 상주 인력께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이 둘 데리고 나가셔도 충분히 걱정 안 하시고 바로 첫날부터 어머님, 아버님들은 나가서 발리를 여행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네, 아이들이 교육 기간 안에서 있을 거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한정은님, 캠프는 처음이고 중2, 초6, 7세, 3명이면 어떤 프로그램 참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한정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일단, 중2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일반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공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국제학교 커리큘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일반 공립학교라고 주셨는데요. 저는 중2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초6학년이 있다면 따로 초6과 중2를 묶어서 보내고 엄마와 7세 아이가 가는 게 어떨까라고 싶어요. 근데 이거의 전제는 어학 능력을 조금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실 때는 아이들이 좀 구분돼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세 아이와 중2가 같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분반을 해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어학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해 주시는 형태 중에 어학 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첫 캠프 참가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도 좋을 수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주변에 7살부터 좀 어린아이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 안에서 그 중학생의 수가 좀 적거든요. 예,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좀 더 많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내의 최적화된 프로그램에 위 아이들이 소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고 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아우팅도 그리고 또 뭐 또 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좀 큰 애들 프로그램에 중2, 초6은 넣고 이제 셋째 자녀분은 엄마랑 가는 게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보고 또 좋은 추억을 갖고 세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신 거라면은 뭐 이제 휴양지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혹시 블레어 메이저는 이 관련해서 주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커넥티드 플레이어 매니저이고요. 저는 에듀트립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머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이제 나트랑 국제학교 스쿨링 캠프예요. 이 캠프 같은 경우는 만 3세 유치부부터 그리고 중학교 3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각 이제 학년별로 현지 그 국제학교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유치부 같은 경우는 유치부의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치부의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의 국제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또래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초등부도 이제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모두 이제 또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연령대가 커버가 될 수 있는 다 같이 가족끼리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나트랑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네요. 네. 다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런 스쿨링으로 되어 있는 나트랑 캠프가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로 가신다면은 요거는 이제, 중2, 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어떤 프로그램 추천하시나요? 하러 가는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보통 공립학교 스쿨링, 뉴질랜드에 있는 공립학교 스쿨링이나 호주 애들레이드 사립학교 스쿨링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희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캠프이고요. 현지인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호주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 학교가 이제 전체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이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국 학생이 뭐 5명 이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가서 이제 현지 친구들이랑 너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동생이랑 같이 가고, 형이랑 같이 가고, 이제 형제 자매가 같이 가다 보면은 서로 조금 더 의지도 되기도 하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현지인들이랑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나 그 현지 문화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겐 이런 캠프를 추천을 드리고요. 7세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다 보니 7세 아이가 갈 수 있는 캠프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고 원하는 캠프로 저희가 선별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골드코스트에서 스쿨링 할 수 있냐라고 문의 주신 분이 계신데요. 골드코스트가 어머님들 되게 선호하세요. 거기서 꼭 거주하시고 아이들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님들 많이 공부해 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호주라는 나라가 스쿨링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골드코스트가 너무 아이랑 살면서 할 것도 많고 자연도 좋고 음식도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스쿨링은 계속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있긴 있어요. 저희가 골드코스트 스쿨링 프로그램이 이번에 이제 커넥티드에서 공급받아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풀타임 스쿨링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죠, 불려 선생님. 3회 정도요. 3일이요? 네, 일주일에 3일은 현지 아이들과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국 아이들끼리 영어 수업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쿨링의 그 집중 몰입 영어 환경이 이제 목적이시면서도 스쿨링에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약간 프리스쿨링의 컨셉인데 지금 골드코스 스쿨링 프로그램을 보내시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는 현지 로컬 아이들과 스포츠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지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현지 아이들이랑 같이 뭐 파티도 하고, 뭐 스포츠 액티비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 즐길 수 있는 정말 현지에서 살고 있는 한국 아이들처럼 지내보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루시님께서 초등 고학년이고 캠프 경험 없다. 대도시 캠프 예시는 어떤 것이 있냐 문의를 주셨어요. 대도시 캠프는 사실 대표적으로 초등 고학년들이 많이 가는 곳은 미국, 이제 뉴저지, 워싱턴 DC, 보스턴 이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좀 많이 가고요. 호주 브리즈번, 네, 시드니 이런 대도시들을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애들레이드보다는 이제 골드코스트, 뉴질랜드 네, 오클랜드. 오클랜드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쿠알라룸푸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네, 조호바루 이런 곳들이 많이 가요. 다 대도시들이고요. 정말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다 볼 수 있으면서도 이 국가 간의 차이가 너무 커요. 예, 그러니까 캠프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제한부터 또 영어 능력 제한 그 차이 레벨 차이부터 달라서 대도시 중에서도 내 자녀의 나이와 네, 그다음에 영어 능력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학생이 제일 적은 프로그램 지훈송님 질문 주셨는데요. 한국 제가 학 답변 드릴까요? 네네 말씀 주세요. 네. 한국 학생이 가장 적은 프로그램은 전 단연 호주 애들레이드 사립학교 스쿨링이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애들레이드에 있는 우수한 명문 사립학교 16여 개의 학교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다 따로따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 학교들은 굉장히 유학생이 적고 현지인 비율이 90%가 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전 학년에 1학년부터 12학년 과정까지 5명 이내
내외 정도로만 있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도 같은 학년에 한국인이 없을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높은 프로그램인지라 정말 로컬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는데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는 많이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중등부는 아직 저희가 또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오는 2월과 1월 달에 스쿨링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요거는 지금 등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음. 네, TY님께서 커넥티드 상세 페이지에 보니까 매크로비 온라인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게 뭔가 문의를 주셨어요. 그 아까 전에 저희가 아이들이 캠프에 가서 글로벌 역량을 좀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관련된 건데요. 이 2주나 4주간의 기간 동안 엄마도 노력하고 또 커리큘럼 자체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진짜 다양한 사고를, 더 큰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기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쉬움이 항상 남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가서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서 갔으면 진짜 더 많이 성장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이 캠프만 딸랑 갔다 왔을 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 아이들이 캠프 끝나고 온라인에서 저희가 매크로뷰라는 커리큘럼을 이제 다시 한번 이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커리큘럼은 딱 세 가지 코어한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온 나라가 우리나라랑 뭐가 틀린지, 그다음에 왜 다른지, 그것들이 어떠한 이유로 다른지를 역사적, 인문학적, 그다음에 과학적, 이런 종교적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가 가지고 근거하에서 이래서 우리나라랑 이 나라는 이게 달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아이들이 본인이 거기서 거주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굉장히 열심히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결론을 가져와 보는 이 시간을 캠프 이후에 진행한다는 게 저희 커넥티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보나맘님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초일 엄마인데 영어권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아이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꾸준히 교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캠프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는요, 말레이시아 캠프를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말레이시아 캠프들은 보면은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유럽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중국 학생들이 더 인도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이런 교제를 많이 하는 게 저도 오히려 캠프가 처음이거나 영어를 많이 노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겐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많이 노출된 학생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도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미국 가서 영어가 잘 나오시는지 아니면 동남아 가서 영어가 잘 나오시는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내가 영어를 나만 못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배우고 있어? 혹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세컨 랭귀지야, 영어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이 되게 안심이 될 때 영어가 더 잘 나오는 경험을 하시고 그게 굉장히 큰 네,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권이나 동북아권 친구들이 많이 오는 네, 이런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정환님 질문에서 중2 아이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경우 원합니다. 네, 물론 자세한 상담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너무 이렇게 학습적인 곳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시켰다 그러면 엄마가 시켜서 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이거는 되게 동기부여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일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의 환경이지만 그래도 영어 발화의 경험이 있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동생들에게 조금 맞춰서 갈 수 있는 환경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코스트 저희 그 스쿨링이 아니라 그 어학원 프로그램도 좋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스쿨링 가도 괜찮을 거. 어머님은 저희 좀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상담 문의 주시면 네, 상담을 다시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GSM, 말씀 주세요. 네. 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골드코스트 스쿨링 같은 경우는 초등부만 현재 가능한 상황인지라,
제가 모았을 때는 발리 캠프도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만 60개월 아이들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참가가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스팀 액티비티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 최근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참가했던 이력이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 있어 했어요. 그 친구들도 굉장히 가기 싫어했었고, 좀 소극적이었던 친구들인데, 막상 가서 되게 부모님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고, 또 아이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차라리 어머님이랑 같이 가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가서 조금 여행도 많이 하고 물놀이나 액티비티 많이 하면 아이들도 좀 마음이 풀려서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동반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발리 캠프가 조금 적합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너무 힘든 학업량 말고 즐겁게 체험하면서 영어 발화할 수 있는 몇 곳 추천을 요청하셨는데요. 나트랑은 이제 스쿨링 캠프인데 다낭이 ESL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우리 아이들, 현지 아이들이랑 외국 아이들이랑 섞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어 중심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스쿨링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쉬울 수 있거든요. 이런 베트남 다낭 프로그램이나 후쿠오 프로그램, 네, 다 영어 집중 프로그램들이고 어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갖춰 있습니다. 발리 프로그램, 호주 골드코스트, 네, 뭐 또 있죠. 이번에 많이 또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부장님? 우선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푸꾸옥 캠프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통 액티비티도 많이 할 수 있고요.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캠프이고, 발리도 마찬가지로 서핑이나, 우리 또 남자아이들이라고 하셨는데, 또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발리랑 푸꾸옥이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캠프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조호바루에 이제 국제학교에 들어가는 캠프가 하나 있어요. 이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국제학교 커리큘럼 과정을 그대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조금 해본다라는 경험을 또 할 수 있고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캠프도 함께 추천드리고 싶은 캠프입니다. 네, 루시님 추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가지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프 경험이 없고 목표는 발화, 글로벌 역량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하시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블레어님 혹시 추천하실 프로그램 있으실까요? 초등학교 6학년에 캠프 경험이 없고 엄마 동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면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킹헨리 국제학교 스쿨링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6학년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금 따로 계시는 것도 가능한 나이이기도 하고요. 현지에 되게 다국적의 아이들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이라서 친구들끼리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액티비티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학교 생활을 또 체험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평일에는 어머님께서는 외부 숙소에서 또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제 외부 숙소에서 지내시면서 좀 개인적인 시간도 보내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이는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지내다가 주말에 엄마와 만나서 여행을 가고 다양한 이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입니다. 중국, 말레이계, 인도계 학생들이 참가해요. 방금 블레어님 말씀 주신 그 킹앤이라는 캠프는요. 게다가 영국계 굉장히 큰 기숙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아시아권 아이들 중에서 한국 아이들 비중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고 또 그 기숙사 프로그램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 되게 아침 6시부터 바쁘게 일어나가지고 수업 듣고 스포츠하고 아주 수영하고 너무 바쁘게 지낼 거라서 엄마랑 저녁에 만나봤자 이게 만나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은 투알라에 계시고 이제 이렇게 구축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6학년이면 저도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네. 호주 골드코스트 명품 한 달 살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학생들이랑 교류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조금 집중적으로 배우고 저희가 이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요번에 저희가 인솔을 해서 나갔다 왔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영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꼈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올라갔던 친구이고요. 어, 이 친구가 이제 영어를 현지에서 막 사용을 하면서 아, 내가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재미없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내가 영어를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한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영어를 배우면서 이제 약간 흥미도 갖고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 노출도가 굉장히 높게 저희가 다시 재편성한 프로그램이 이 명품 한 달 살기예요. 그래서 스쿨링 통해서 배운 영어를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영어 발화에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더 받진 않았지만 사실 개별적으로 질문 계속 이어서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좀 디테일한 자녀에 대한 내용 이런 거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바로 도와드릴 거고 맞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앞으로 설명회가 3번 정도 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학 몰입형, 그다음에 어학 및 문화 체험형, 부모 동반 프로그램, 요것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설명에 참가해 주셔가지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저희 계속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회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